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리딩 컴프레hen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여러분 필수적인 반드시 그리고 읽어보셔야 될 최근의 기출 지문들을 잘 모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연도의 옆에 보시면 그 난이도를 가장 중요하면서도 여러분이 이 정도를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고득점으로 간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별표 5개씩, 그리고 반드시 이 정도는 우리가 수험생이면 꼭 알았어야 된다. 별표 4개. 그리고 기본적인 거지만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읽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충분히 풀었어야 된다라는 거 별표 3개. 이렇게 그 난이도가 일단 난이도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뭐 앞에 문제들도 다 있었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기초나 기본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어휘가 100개 정도의 기본 어휘로, 또 그리고 한 50개 정도의 여러분 필수 어휘로 반드시 그죠?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150개 단어 이상이 되면 좀 긴 문장, 장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간 싸움에서 일단 이기시려면 자, 우선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있는 단어를 모두 아느냐?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문맥을 따라서 적절하게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 유추해야만 할 단어들,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머나 구문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잘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말 그대로 리딩은 했지만 그런 조화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이 완벽한 컴프레hen션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법과 구문이 잘 여러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배경 지식, 이런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얘는 실전이고 실전 지문이지만 여러분이 뭐 이전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노출되어 있는 지문도 많을 거예요. 자, 사실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전혀 여러분이 본 기억이 없는 그런 지문이 거의 100% 출제가 됩니다. 뭐 다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지문의 앞뒤의 내용들이 바로 출제가 됐던 지문의 앞뒤의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는 꽤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문제의 유형에 대한 거, 그리고 문제의 패턴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줄여서 최대한 지문을 그저 빨리 이해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 그대로 무식하리만큼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예 영어라는 그러한 생활 환경에서,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씩 노력하는 속도가 사람마다 그죠? 다르긴 해도 금방 도달할 수 있으나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특성상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험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이게 100%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분이 유추하고 그리고 문맥을 적절히 파악하면서 최대한 그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 200개 지문을 차례차례 차근차근 읽고 앞에 있는 문제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해설을 해드렸지만 뒤에는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말 그대로 자세히 읽고 풀면 이게 우리가 기준 시간을 40분 타임으로 봤을 때 5, 6개 지문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 20강 이상을 늘려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런 독해 파트만 따로 해서 제가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할 생각인데 그때는 한 문장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자세히 강의를 해서 할 테니까 이번은 여러분들 해설도 다 돼 있고 거기에 그죠? 나름대로 해석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좀 스스로 판단이 안 서고 다른 쪽으로 판단이 선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공드림 질문란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at random. 쉬운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하고 임의적으로 해서 제 한 5강 정도로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첫 관문은 가야 되니까 그죠? 넘버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일단 내용 일치. 자, 적어도 이게 세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세 문제. 10문제 중에서 세 문제. 굉장한 문제의 비율이죠. 그죠? 10문제 중에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적어도. 자, 왜 적어도라는 말을 하냐면 뭐 순서 정하기, 끼워 넣기 뭐 이런 것도 다 논리성인 거고 내용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전체 내용에 뭐 틀린 걸 찾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읽고 밑에 질문을 가서 하나씩 또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지금처럼 단락이 나누어져 있지 않으면 중간 정도 적절한 터닝 포인트가 생겼을 때 잘라놓고 슬래시로 표시를 하시고 예문으로 들어가서 선택지에서 골라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 4번부터 푼다, 3번부터 푼다. 그거는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봤을 때 뭐 4번 갔는데 1번에 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운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그냥 푸시는 게 혼란스럽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애 동그라미 치시고 반드시 일치하는 동그라미 쳐놓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자 가끔씩 확인을 하게 될 때 머리가 멈추게 되면 시간도 초과되고 나름 그게 습관이 안 되면 그죠? 장애가 되니까. Most of the criteria used by anthropologists in determining racial categories have to do with phys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of little or no consequence in human behavior. 자, 이렇게 문장을 읽었습니다. 지금 저처럼 이 정도로 읽으면 그래서 저 끝까지 다 가면 다 읽어보는데 한 1분 정도 걸려요. 그럼 이해하고 밑에 보기 있고 그죠? 한 2분 정도 걸려 풀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있죠. 구문도 단어도 완벽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어휘도 부족하지. 그다음에 문법이나 구문도 잘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지. 더군다나 뭐 배경 지식 뻔합니다, 여러분. 저도 뭐 책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죠? 빈약한 전투력을 가지고 지금 싸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가 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난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독해가 뭐가 쉬워요? 독해는 어렵습니다. 독해는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작가가 요구하는 흐름대로 객관적 시선으로 그죠? 컴프리헨션 완벽하게 독후감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크라이티어리어라는 단어도 일단 알아야 됩니다. 크라이티어리어 그러면 그것이 크라이티어리온이라는 명사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뜻이 스탠다드의 뜻이에요. 기준. 시험에 나왔었어요. 뭐 거기 단어를 보시면 조금씩 거기 돼 있습니다만 자, 기준들 중에 대부분 used by니까 과거 분사란 말이에요. anthropologist 인류학자가 사용하는 기준들 중에 대부분은 뭐 인류학자가 뭐예요? 인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들이 사용하는 기준 중에 대부분은 뭐 할 때 in ing 보세요. 구문 in ing가 뭐예요? 뭐뭐 할 때라는 뜻이잖아요. 뭐뭐 할 때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다 여기 문법하고 구문이야 이런 게. 그 다음에 on ing 하면 뭐예요? 뭐뭐 하자마자 곧. 여러분이 충분히 그저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내가 막 읽고 하면요. 여러분 그거 그냥 그대로 내가 들었던 얘기, 내가 한 얘기 그냥 잔영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공부를 하지 않고 대충 가려면 뭐 다른 교재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만이라도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쭉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시험해 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습니까? in ing, on ing, by ing도 있죠. 동명사 구문에서 주로 나와요. 관용 표현으로.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가 맞는지 함으로써인지 함으로써. 그죠? 이거 기준, 이거 기본적인 구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 결정할 때 in determining, determine 하면 결정한다는 거죠. decide, racial categories, 인종의, 인류의 카테고리, 그죠? categories, 범주를 결정할 때, 그죠? 인류가, 여기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결정할 때 인류학자가 쓰는 기준의 대부분은 have to do with,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have to do wi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얘는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렇게 표현이 시중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아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뭔가와 관련이 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죠? 뭐뭐와 관련이 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휘, 문법, 구문, 배경 지식의 기본 틀이 이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얘를 읽는다? 뒤에 읽으나 마나야.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anthropologist? 그게 뭐지? 이것도 모르면 얘기도 안 돼. 왜? anthropologist, 인류학자라는 개념 자체가 뭐 하는 사람인지의 배경 지식이 조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전혀 그 단어를 알긴 알았는데 뜻도 모르고 그냥 아무 배경 지식도 없어. 그럼 계속 뒤에 가서 헛다리 짚거나 허공에서 그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첫 문장을 깔끔하게 제압을 하고 두 번째 문장도 웬만큼 제압을 하잖아요. 그럼 뒤에 좀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문맥 유추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 그럼 계속 딴 생각하는 거예요. 맞을 확률도 적어요. 그렇지만 꼭 풀어야 되는 시간이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최대한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physical characteristics, 신체적인 특징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인류학자가 사용하는 인종 분류 기준은 신체적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that가 관계대명사예요. of little or no consequence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비동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고 of little 그 다음에 or no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of little or no consequence, no consequence in human behavior 전용어 들어가 있죠. 이만큼이 관계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of little 다음에 or는 뭐냐? 이때 little 형용사, 명사 of little consequence or of no consequence 이거 원리 알아야 돼. 이게 병치관계야. 그러니까 여기서 little은 무슨 뜻이냐? 거의 뭐뭐 않다라는 그죠? 거의 뭐뭐 않다는 완전 부정에 가까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consequence는 뭐냐? 결과란 뜻도 있지만 중요성이란 뜻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 다 공부하고 왔어야 돼.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이런 걸 쭉 평상시 공부하면서 다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거 왔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이 선행사가 뭡니까? 캐릭터리스틱이죠. 특징. of little consequence 거의 중요성이 없거나 또는 아예 중요성이 없는 신체적 특징. 인류를 구분하는데 중요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중요성이 없는 특징인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대부분 그걸 기준으로 인류를 구분한대. 이 얼마나 모순이야. 패러독스지 모순이지 모순. 그죠? 모순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특징, 이런 특징, 이런 특징이 있다고 구분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인간에게, in human beings, 인간에게는 아예 중요성이 없거나 거의 중요성이 없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결국은 인류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정이 있겠죠? 보세요. 이렇게 지금 요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 그러면 터무니없이 전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이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독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가 묻고 싶어서 지금 자세히 해드립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시간이 들더라도 그런 생각을
물론 처음에는 쭉 읽고 풀어야 되지만 그 푼다고 내가 쭉쭉 읽고 내 실력으로 풀고 여러분 읽지도 않았는데 쫙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압니까? 몰라요.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만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별표 5개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사정이 있겠지. 이게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궁금했을 때 궁금해하는 독자를 글을 쓰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하고 언젠가 그 궁금한 이유를 풀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글이야. 이게 문맥에 맞는 건데 내가 궁금한 거는 충분히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작가가 그걸 얘기를 안 해줘. 그럼 이거 재밌겠어? 뭔 얘기하는 거야? 그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잣대를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말 그대로 이제 철이 여름철이 오니까 수박이 있어요. 그럼 수박이 색깔이 빨갛고 맛이 하나도 없어. 단맛이 하나도 없어. 이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색깔은 그냥 뭐 빨갛지는 않지만 아주 당도가 높고 맛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진정한 수박이라고 하겠어요? 그게 이런 거거든요. 맛도 없고 당도도 하나도 없는데 색깔만 빨갛다고? 이게 수박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잣대를 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갑니다. 자, skin color and certain other physical characteristics. 피부색과 어떤 다른 신체적인 특징들이 may be advantageous, 이로울지도 모르거나 disadvantageous, 불리할지도 모릅니다. given environment, 제공되어진 정해진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태양열이 반짝반짝 찌는 그러한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은 피부색과 어떤 신체적 특징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거기는 좀 그래도 여러분 여름에 쉽게 저도 얼굴이 금방 타거든요. 잘 안 타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에서 사는 게 유리하지. 나 같은 사람들은 조금만 햇빛에 나가면 싹 타버리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게 불리하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 자, 하지만 그렇게 어떤 제공된 환경에서 불리하거나 이로울 수도 있지만 there is no evidence that 데디아와 같은 증거는 없대요. 스킨 컬러, 피부색, 머리털, or other such features, 어떤 다른 특징들이 in any way,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correlated with, 이런 표현들 나왔죠? correlated with a particular kind of brain. 자, 뭐뭐와 연관되어지다. 뭐뭐와 관련된다는 거. 또 관련된다는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앞에 여기 관련된다는 표현 이렇게 썼는데 똑같은 거 또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죠? 표현은 같은 말이 들어가는데 같은 표현을 계속 쓰면 이게 언어 죽거든요. 그래서 자꾸 달리 쓰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종류의 뇌와 관련이 되어 있다. 또는 with special qualities of mind and character. 자, 정신과 성격, 마음과 성격의 특별한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아니면 머리털, 다른 이런 신체적인 특징들이 어떻게든지 어떤 종류, 뭐 좋은 머리 아니면 나쁜 머리 또는 특별한 어떠한 정신 또는 어떤 특정한 성품의 특징과 연관이 되어 있어. 피부색이 하얗고 뽀해야 마음도 착하고 머리도 좋아. 이런 식의 말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신체적 특징이 기준이 된다는 거야. 응? 그런 관련이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도 없는데 말이야. 자, 그 다음 unquestionably, 의심할 바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individuals, 개개인의 사람들은 come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나옵니다. with different potentialities, 다른 특별한 별개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신이 만들어준 여러분만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손재주가 있든지 뭐 특별히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이쪽을 발달시키면 이쪽은 당연히 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전체가 그죠? 훌륭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킹 박사 아시잖아요. 그죠? 호킹 박사. 그분 보세요. 장애인인데도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나시기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타계하셨는데 어쨌든 그죠? 족적을 남겼잖아요. 과학계에.
그거 똑같아. 하지만 그분이 움직이는 거 얼마나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 거라고.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다른 잠재능, 그죠? 각각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증거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증거가 시사하는 것은 suggest that within any of the major racial groups 어떤 중요한 인종적 그룹의 범위 안에서 the whole range of individual potentialities 그 전체적인 그러한 개인의 잠재 능력의 범위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중요한 인종 집단의 그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개개인의 잠재 능력의 어떠한 레인지 범위가 한계가 발견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무슨 얘기냐? 흑인들은 매일같이 저 넓은 데를 막 뛰어다니고 우사인 볼트, 그죠? 이런 사람들 달리기 얼마나 잘해요. 그리고 탁 뛰어다니고 거기에 그죠? 척박하니까 늘 걸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뛰기 되게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만큼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전체적인 범위로 보면 흑인들이 그러면 흑인들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의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백인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고 황인종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것을 시사는 한다.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이거 보세요. Not necessarily. 이게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특수구문에서도 했고 수시로 했죠. 부분부정. 부분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범위, 어떤 인종 안에서 어떤 주요한 인종 안에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런 나름 중요한 인종 안에서의 신체적인 그죠? 전체적인 범위의 개개인의 잠재 능력은 찾아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대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ecial innate abilities. 보세요. 통계학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다. In specific innate abilities. 특별한 타고난 능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다. 어디에서? Occurring in widely separated population. 널리 분포되어져 있는 그 인구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특별한 타고난 능력이 통계학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특별한 타고난 능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능력이 이것이 이런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특정한 전체적인 범위 그 안에서 그죠? 다시 볼게요. 틀림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개개인들은 세상 속으로 나옵니다. 다른 잠재 능력을 가지고. 하지만 증거가 시사해 주는 것은 중요한 인종들의 그룹 안에서 어떤 인종 내에서 전체적인 개개인의 잠재 능력은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그저 특별한 타고난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달라요. 당연히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달리기 잘하는 쪽도 대체적으로 보면 누구고 좀 뭐 손씨적 우리는 그저 활 같은 거 잘 쏘잖아요. 손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잘하고 이게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아마 내용 파악에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it does mean that. 자, 그것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떠한 신뢰할 만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of determining 결정하는 것에 대한 whether such differences exist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만한 어떤 신뢰할 만한 방법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이게 이 황인종들은 활 같은 거 잘 쏴. 흑인들은 잘 뛰고 막 그래. 백인들은 뭐 투포환이나 이런 거 던지는 거 힘이 좋아서 그런 거 잘해. 라고 하는 것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잣대가 없다는 거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번.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ecific innate abilities. 특별한 타고난 능력에 있어서의 상당한 차이점, 어떠한 중요한 차이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널리 분포된 개체 안에서. 아니죠.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1번은 아예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 No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데 있다는 거죠. 어떻게? 특별한 타고난 능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차이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똑같지 않죠. 누구는 머리가 좋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구는 만들기를 잘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It is evident that such features as skin color, 피부색과 같은 이런 특징들이 밀접하게 특별한 정신적 특징과 관련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니지. 뭐 피부색이 그러면 검은 사람은 그죠? 특별한 정신적 능력이 떨어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죠. 일치할 수 없습니다. 명백하지 않죠. 피부색과 같은 특징이 특별한 정신적 특징과 관련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많은 인류학자들은 appeal to 호소하고 이용한다. 신체적인 특징들을 인종적 범주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 나오잖아요. 3번이 정답이고. 네 번째, 자, 상대적인 우월성. 예술적 재능의 상대적 우월성은 쉽게 결정될 수 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예술적 재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누가 단정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지 못한다는, 신뢰할 만한 기준이 없다는 데에서 확실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지 못한다라고 해야만 답이 될 수 있어요.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can't be easily 해야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3번이 정답이네요. 밑에는 다 안 읽어봤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가 중간중간에 우리하고 정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문장 정도는.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잘 이해하면 뒤에 가서 조금은 좀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금방 답을 찾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순서 정하기 넘버 2. 순서 정하기 보겠습니다. 순서 정하기는 가장 제가 뭐라고 해서 언어적 단서라고 그랬죠. 언어적 단서. 뭐 지금처럼 제시된 문장에 그죠? 제시된 제시문이 있으면 훨씬 그 제시문을 먼저 읽으면 되는 거니까 부담은 떨어지는데 만약에 제시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시문이 있을 때는 제시문을 빨리 찾아서 그죠? 이 제시문이 어떤 다음에 꼬리 물기의 문장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시문이 없을 때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선택지를 먼저 보고 선택지 비중이 어떤지를 먼저 보셔야죠. 자, 갑니다. 제시문. All animals have the same kind of brain activation during sleep as humans. 모든 동물들은 똑같은 종류의 뇌 활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을 하는 동안 인간들처럼. 동물들도 인간처럼 당연히 뇌가 활동하지. 그럼 뇌가 죽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건. 자, whether or not they dream. 자, 그들이 꿈을 꾸는지 꾸지 않는지는 another question.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꿈을 꾸잖아요. 매일같이 꿈을 꾼다고 하는데 동물들이 꿈 꾸는지 안 꾸는지는 모르지. 그거는 꿈도 안 꾸잖아. 걔들이 뭐 꿈 꾸냐?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활동성이라는 부분은. Which can be answered. 그와 같은 그죠? Another question. 별개의 문제다. Which can be answered only by posing another one. 자, 단지 다른 별개의 하나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그죠? 그들이 꿈을 꾸는지 어떤지를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다른 문제를 제기해 보면 포즈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보세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나왔잖아. 금방 여기. 그렇게. 근데 포즈라는 단어가 그죠? 뭐뭇을 제기하다. 뭐뭇을 제기하다. 자, 이런 문제.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another question을 한번 던져봄으로써 제기함으로써
바로 앞에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의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대답을 찾아볼 수 있다. 금방 그렇잖아. 보세요. 모든 동물도 같이 인간처럼 내가 활동하면서 지낸다. 그들이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내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질문만 한번 던져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다. 갑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기를 보면 이제 A, B, C인데요. A를 보면 These are three of the key aspects. 이런 것들은 중요한 aspects of consciousness. 첫 번째 질문의 마지막 문제는 안 읽었네.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뭐냐 하면 Do animals have consciousness? 동물들도 consciousness, 지각 능력, 의식력,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가? 동물들이 과연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기 내 주인이 온다.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 저기 도둑놈이 온다. 멍멍 치서. 지각 능력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여러분? 지각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다 금방 동물들도 뇌 활동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측면 중에 세 가지다. 의식, 지각력의 중요한, 그래서 키가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측면 중에 세 가지다. 근데 이런 것들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순서 정하기의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그죠? 저 언어적 단서. 그래서 여기 썼죠? 언어적 단서가 뭐예요? 주로 이제 this, these, that 또는 such, 더 한정사 계려. 그 다음에 also 이런 것들. 이런 게 언어적 단서라고 볼 수 있죠. and 하면 그리고고요. 또 특히 but, 그러나 이런 표현들.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앞뒤를 이렇게 짜맞추기 컨비네이션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번은 아니라고 보고 B번. Many scientists today feel that 많은 과학자들은 오늘날 느낍니다. Animals probably do have a limited form of consciousness. 보세요. 동물들도 지각력을 가지는가? 많은 과학자들은 오늘 느끼고 있다. 동물들도 아마도 제한된 형태의 지각력을 가진다. 그렇죠? 인간하고 똑같은 의식이나 지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물도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뭔가 그 현상을 봤거나 관찰했거나 연구를 했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A, B에 A가 먼저 나올 리는 없고 B가 먼저 A보다는 나와야 된다니까 3번과 4번에서 봤을 때 어쨌든 B, A의 순서야지 A, B의 순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3, 4번이 확실해졌는데 자, 10번 볼게요. Animals suddenly can't report dreams. 동물들은 분명히 꿈을 이야기하거나 보고할 수는 없다. Even if they'd have them. 비록 그들이 꿈을 꾼다 할지라도 동물이 꿈을 꿨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리포트란 말이 그런 거야. 동물들이 꿈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럼 10번이 먼저면 동물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지각력을 가지고 있는가 한 다음에 과학자들은 느끼고 있다, 지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게 꼬리 물기. 그죠? 뭔가 꼬리 물기를 이렇게 비로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동물들은 분명히 꿈을 꾼다 할지라도 꿈을 보도할 수 없다라는 말이 더 우선식이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따진다면. 당연히 B번이 먼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과 4번의 선택지 중에서는 당연히 3번이 먼저가 되도록, 그래서 B번이 먼저가 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니까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우리 늘 애완동물 키우고 사니까. 자, 모든 동물들은 똑같은 인간처럼 수면을 하는 동안 똑같은 종류의 뇌 활동성을 가진다.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현재 동사로. 자, 그들이 꿈을 꾸는지 어떤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며 바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동물들은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과학자들은 오늘날 느끼고 있다. 동물들도 또한 아마도 제한된 형태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종류의 형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형태, 즉 어떠한 점에 있어서 그것이 언어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러한 명제적, 심볼릭, 상징적 사고에 대한 능력은 부족하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우리와는 다른 거지만 그들이 우리가 꾸는 꿈하고 동물들이 꾸는 꿈하고
동물들이 뭐 언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어떤 능력이 없어요. 명제적으로 뭔가를 데피니션 세우고 상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사고하는 그런 능력은 부족하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꿈과는 다른 그러한 의식 능력이 되지만 가지고 있다. C. 동물들은 분명히 그들이 꿈을 꾼다 할지라도 보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떠한 동물의 소유주가 without that 데디아를 의심하겠는가? 그나 그녀의 그 가장 좋아하는 동물 친구가 바로 인식, 기억,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의심할 것인가? 바로 A.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의식이라는 중요한 측면의 세 가지다. 그래서 의식의 중요한 측면 세 가지는 C번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perception, 그리고 memory, 그리고 emotion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perception, memory, 감정이야말로 의식의 중요한 측면의 세 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동물들이 어떠한 언어를 우리가 하는 언어처럼 가지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간에 그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동물들의 뇌는 수면하는 동안 활동성을 띠게 될 때 바로 왜 데디아를 그죠? 우리가 의심해야 하겠는가? 동물도 어떤 종류의 의식적, 지각적, 감정적, 기억, 그죠? 기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왜 우리는 의심을 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물도 우리 인간의 그저 바로 명제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의 능력이나 언어 같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의식을 가지는 활동을 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답. 넘어갑니다. 자, 3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릅시다. 되어서 나게 치워두어 당신의 문 앞에 노크 소리가 있습니다. Standing in front of you,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은 is a young man, 젊은 사람입니다. Who needs help, 도움이 필요한. 누가 막 문을 두드려. 문 열어보니까 젊은이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어. He is injured, 그는 부상을 당했고 is bleeding,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You take him in and help him. 당신은 그를 안으로 그죠? 들여와서 그를 도와줍니다. Make him feel comfortable and safe. 그리고 그가 마음을 편안히 먹도록 안전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Phone for an ambulance. 앰뷸런스를 전화로 불러줍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했어요. 당연히 한 걸 했고, 자, this is clearly the right thing to do. 이것은 이런 행동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치셔야죠. If you help him just because you feel sorry for him. 만약에 당신이 그를 도와준다면 단순히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 대해서 sorry, 가엾음, 그죠? 내지는 그의 어떠한 불쌍함을 느껴서 그를 도와주게 된다면 그러면 불쌍함이 들어서 그를 도와주게 된다면 according to Immanuel Kant,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바로 블랭크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Your sympathy. 동정심, 그죠? 동정심이라는 게 가볍게 느끼는 거죠. Antipathy. 반감. anti가 반대의 뜻이죠. antagonism. 자, 그 다음에 텔레파시, 전자감응. 그 다음에 A로 하면 없다는 뜻이 없을무. apathy 그러면 냉담, 냉정. nonchalance. 자, 그 다음에 empathy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감정이죠. 감정이입. 공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당신의 그러한 동정심이 당신의 행동의 도덕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동정심은 당신 행동의 도덕성과는 무관한 겁니다. 불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that's part of your character. 그것은 당신의 성품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nothing to do with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과는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칸트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거는 네가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인 거지. 너 착한 일 했구나 이런 개념이지. 네가 진짜로 동정심이 아닌 마음으로 도와주면 그것이 너의 행동의 도덕성이지만 네가 불쌍함을 느껴서 도와주게 되면 그것은 너의 그냥 성품이라는 거야. 성격이라는 거야. 도덕성이 아니라. 야, 되게 냉철하다. 그죠? 칸트가 뭐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그 앞에 1번 That would be a moral action at all. 그것은 wouldn't be a moral action at all, not at all. 결코 전혀 도덕적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답이 1번이죠. 두 번째 뒤에 문장. 당신의 동정심은 행동의 도덕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irrelevant, 무관한, 상관이 없는. 2번, 너의 행동은 이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be founded on 하면 be based on의 뜻이고요. 3번, 그러면 당신은 도덕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당신은 그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자, 첫 번째 1번에 대해서 좀 자세히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 저는 열심히 문장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독해 점수가 잘 안 올라요.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고자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독해를 하게 되면 우선은 시험이 코앞이니까 여러분 능력이 만약에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데 이건 뭐 측정 기준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 바닥에 뭐 10, 20, 30, 40, 50, 60, 70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험은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는 패턴. 3번 같은 지문은 1분 안에, 저 긴 지문은 2분 안에, 방금 그 가운데 사이에 있는 거는 뭐 한 1분 30초 안에 읽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읽으면서 풀어보고 답을 체크하는데 그냥 나중에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할 때는 어휘 체크하셔야 되고 문법 구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혼자 그런 게 설명이 안 돼 있으면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되고 배경 지식도 늘려가셔야 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이 확인이 되면 넘기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한 10개 정도 지문을 우선 빨리 시험 시간 여러분이 영어에서 지문 10개 할애한 시간대로 쭉 푸세요. 그리고 하나씩 점수를 맞춰보세요. 좌절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괜찮네 할 수도 있죠. 그죠? not bad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풀고 하나씩 점검하시면서 다 체크하고 적고 하면서 다시 봅니다. 나중에 끝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그거를 돌려서 달달달 외워질 때까지 속도감을 가지고 계속 국어책 읽듯이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끊어서 보고 그러다 보면 이 안 보이던 구문이나 문법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반복하는 공부 속에서 딱 한 번 읽었고 이 내용 안다고 안 풀어보면 안 돼. 여러분이 언제 딱 지문을 읽고 이거 딱 풀었으니까 이제 그만 봐야지 하는 때 가끔씩 제가 동영상 보면 어떤 영어 선생님들은 그래요. 이거 한 번 지문 보면 뭐해? 또 보면 뭐 기억이 나 그러는데 그것처럼 무식한 생각이 없습니다. 언어라는 건 완전히 반복되고 숙달될 때까지 수없이 많이 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지 계속 새로운 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인식 능력이나 배경이라는 것들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그 지문에 대한 것을 계속 외워질 만큼 달달달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연구한 법이에요. 그냥 한 번 봤는데 이걸 왜 또 풀고 있어? 저거 자꾸 책 사서 풀어봐. 실패의 원인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런 게 다 보이고 그냥 이럴 때 그때는 이제 끊임없이 많이 보셔야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절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책 저 책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 똑같은 지문이라도 책이 해석이 조금씩 틀리고 다 틀릴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여러분이 저같이 제가 가르치는 만큼의 수준까지 올라와서 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럴 때는 다독하는 거에 많이 계속 지문을 바꾸면서 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하나하나 지문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걸 여러분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반드시 앞뒤 지문이 이 지문을 출제한 곳에 표시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 시기에 앞뒤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알아야지 그냥 많이 지문만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게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많이 다독만 한다? 언제 그렇게 하는 거다? 수준이 80 이상 올라갔을 때는 다독을 위주로 한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공부하고 반복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오케이. 첫 강의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자,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